네, 이렇게 가죽 공예를 하다 보면은요, 재단을 해서 쓰고, 남는 부분들 있죠. 조각이죠, 조각. 짜투리 가죽. 요런 짜투리 가죽을 이용해서 간단한 카드 지갑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굳이 뭐 버릴 필요는 없죠. 이렇게 쓸만한 가죽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소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건물 몇 채 있으시면 버리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요. 오늘은 패턴 없이 그냥 좀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늬를 새겨서 염색을 해놨는데요. 요건 지금 카드의 뒷판이죠. 그리고 이쪽에 이 짜투리 가죽을 이용해서 이제 카드 포켓을 만들 겁니다. 그러면 처음에 이 뒷판을 각을 한번 재줘야 돼요. 이 각자를 이용해서요. 이렇게 각이 정확히 90도가 맞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자를 대고 잘 잘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면 좋죠. 각이 잘 맞네요. 자,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붙을 거니까요. 자,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잴 때 이 센치를 재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. 그냥 이렇게 만들 때는 어느 한쪽 면을 반듯하게 잘라줍니다.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잘라줘서 잘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쪽 면이 이쪽의 각이 딱 맞아요. 잘 맞았습니다. 그러면 이쪽은 지금 안 맞네요. 여기는 이제 일단은 놔두시고 이렇게 기역자로 직각이 잘 맞아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, 이쪽도 맞춰서요. 자, 이러면 이 앞면, 뒷면에 붙어질 가죽이 재단이 됐죠. 하나가. 그 다음에 카드가 들어갈 부분. 거의 잘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칸이 들어가게 되고요. 잘 맞아졌네요. 두 칸으로 할 거니까 하나를 더 재단을 할게요.
이렇게 위험한 재단, 칼을 쓸 때는 다치지 않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. 사이즈가 이제 잘 맞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뒷판에 들어갈 거에 사이즈를 재고 각이 잘 맞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두 칸으로 들어갈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카드가 들어가는 포켓 부분을 먼저 붙이고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잠깐 들어갈 면 모양이 어느 쪽이 잘 어울리고 이쁜지 이쪽을 위로 가게 해보겠습니다. 토코노를 많이는 바르지 말고 붙이고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이쪽 면을 좀 매끈하게 해줘야 되죠. 바르고 슬리퍼로 이쪽 부분도 어느 쪽을 위로 가게 할지 잘 어울리는 쪽으로 해서요. 이렇게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. 이 부분도 뭐 에치코트를 해줘도 되는데 그 색 자체로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토코노를 바른 후에 단면을 좀 매끈하게 다듬어 주면 돼요. 자, 이게 위쪽이니까 위쪽으로 토코노를 바른 쪽을 표시를 해두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을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. 카드를 가지고 카드 사이즈를 잴 때 있죠.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카드를 넣어보고 이 정도 바늘감 남기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간혹 있는데 이렇게 재지 마시고요.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이 사이즈를 맞췄잖아요. 그러면 이쪽이 윗부분이죠. 이렇게 되고 카드를 위에 놔야죠. 위에 카드를 위쪽에요. 이렇게 해서 재셔야지. 카드를 이 속에 넣고 오면은 잘 보이나요? 저는 아무튼 안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위쪽에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, 거기에 위쪽에 카드를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5mm 이상 띄는 이유는 뭐 카드를 한 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두 장, 세 장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. 자,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?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. 이 정도요. 그러면 디바이더를 3mm로 잡았을 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약 한 6mm 정도가 남습니다. 위에서 여기 표시를 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본딩.
그리고 이 선 표시해 놓은데 거기도 본드를 같이 발라줘야 됩니다. 아주 살짝, 뭐 많이 안 발라도 되고 이제 붙을 정도로만 발라주면 돼요. 본드가 살짝 마르는 동안에 칠을 좀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예라는 것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. 가죽이 크든 작든 어떻게든 또 써먹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. 뭐 정해진 틀이 없고 만들고 싶은 대로 뭐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. 자, 어느 정도 본드 바른 게 말랐으니까요.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맞춰 주느냐? 자를 대고 지금 재단을 한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붙여줄 때 완전히 붙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딱 대놓고 이 자로 잘 맞았는지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맞추고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해 줘도 되지만요, 굳이 이제 카드 포켓에는 카드가 빠지지 않을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리프를 이용해서요, 한 요 정도만 타공을 해줄게요. 그 디바이더로 이렇게 선을 그려도 되지만 옆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카드가 나올 정도. 그리고 이제 높낮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. 여기 처음에 바느질을 할 때 이 두 땀이 들어가면은 바느질의 마감이 두 바퀴가 되는데, 여기에서도 그 높이를 맞추려면 똑같이 두 바퀴를 해주면 돼요. 시작을 할 때 두 바퀴를 감아주고 마무리가 될 때도 두 바퀴가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한 번 나오고 한 번을 더 해주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. 왜냐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근데 카드 지갑의 보이는 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두 땀이면은 마감이 되는데도 두 땀이면은 이쁘죠. 이렇게 나와서 자,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서 두 바퀴를 감았잖아요. 마감을 할 때는 이 뒤로 한 땀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두 바퀴, 여기도 두 바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한 칸이 됐는데요. 이쪽 면을, 이 양쪽을 안 붙인 데는 뭐 9만원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잘라 내줘야 되니까요. 자, 이 부분을 약 한 6mm 정도, 양쪽으로 6mm 정도 잘라주고 여기에서 따내주는 거죠. 이쪽도 (6mm) 정도. 정확히 맞지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은 일단 한 칸이 따지게 됐죠. 여기가 이쪽이 좀 안 잘렸네요. 이렇게 해서 양쪽을 따줬습니다. 양쪽을 따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을 붙여줄 건데요. 이쪽이 아까 토코노를 바른 쪽입니다. 그럼 나머지는 이 밑에를 맞춰서 하면 되겠죠. 밑에를 맞춰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늘땀을 안 넣어도 되니까요. 그대로 해주면 되고, 카드를 넣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두 개를 넣어볼게요.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정도 남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래 칸은 여기에 우선 본딩만 해주면 되는 거죠. 본딩을 해주고, 지금 이 잘린 부분, 그 부분 때문에 이 안쪽에도 약간 좀 본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지는 않았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요. 이 끝에 맞춰서 반듯하게 잘 맞았습니다. 그러면 이쪽 부분도 똑같이 6mm 정도
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잘려진 부분이요. 이거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본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 부분에서 나는 옆면이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피아를 해주면 됩니다. 피아를 해주면 조금 옆면이 얇아지겠죠.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두께감도 좋고 하니까 뭐 그대로 만들고는 있어요, 제품들을요. 자, 잘 붙여졌습니다. 어떠한 그 정해진 방식대로 아니면은 뭐 패턴을 그려서 그대로 아니면 PR을 전체를 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. 제품은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기만의 제품이 또 있잖아요. 자, 뭐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요. 그냥 뒷면에 본드를 바를 때, 그 사이가 그냥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. 본드가 밖으로 새 나오는 것을 좀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. 자, 이제는 본드를 좀 발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잘라낸 부분 있죠? 잘라낸 부분, 그 부분까지 본드가 잘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드를 골고루 얇게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왔던 방법하고 좀 다르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죠? 근데 그래도 뭐 이쁘게 잘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쪽 뒷면을 또 발라줘야죠. 이건 이제 가죽이 좀 통가죽이고 두툼하니까요. 그냥 발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신문지를 좀 깔아주고요.
그 본드를 바를 때는요, 두 줄로 나오거나 두껍게 발라지거나 그러면 좋지가 않아요. 본드는 항상 얇게 펴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요, 조금 기다려 줘야죠. 옆면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도 했는데 잘 맞을까 하는데 웬만하면 잘 맞습니다. 이제 이렇게 재단이나 아니면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요. 여러 가지 좀 간편하면서도 많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예, 본드를 바르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탁 눌러봤을 때 지금 거의 지금 많이 붙어 올라오진 않죠. 이 부분은 좀 덜 말랐고요. 이제 처음에 바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붙어 올라오지 않습니다. 이런 정도가 돼야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. 손에 붙어서 올라오면은 안 되죠. 자,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말랐으니까요, 붙여 보겠습니다. 이 끝을 잘 맞춰서 붙여 주시면 돼요. 이 끝에 안 맞추고 그냥 막 어느 한쪽만 맞춰서 붙이다 보면은 나중에 틀어진단 말이죠. 그러면 그걸 다시 뜯어낼 수가 없어요. 가죽이 늘어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끝 부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맞았으면은 처음에 살짝 맞춰보고 나서 잘 맞았다 싶으면 네. 자, 이렇게 해서 본드까지 붙였습니다. 그러면 아직 뭐 바느질은 안 했는데 살짝 카드를 넣어 볼게요. 요 정도 나오고, 카드가 뒤에 거는 본드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,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뭐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긴 했어요. 자, 이제 끝 부분만
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면이 잘 붙기는 했지만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뒷판을 가지고 재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놓고 이제 약 한 1mm 정도를 잘라줄 겁니다. 그러면 거의 맞게 그리고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. 조금 더 틀어짐이 없이요. 자, 이제 내 방향을 2mm 미만, 아주 1mm 약간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껍거나 아니면 단면을 잘라줄 때 있잖아요. 힘을 많이 줘서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. 힘을 적당히 줘서 여러 번에 나눠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여기 아래도 약 한 1mm 정도만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각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. 네, 잘 맞는 것 같네요.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재단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내 면이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포로 한 번 더 다듬어 주게 됩니다. 처음에는 사포를 좀 거친 200방 정도. 가루가 많이 나오죠? 청소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. 자, 이제 여기에서 모서리를 다듬어 주고 싶으면 뭐 도구는 펀치 종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조각칼을 이용해서 살짝만, 아주 살짝만 따줄 거니까요.
자,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아주 살짝만 따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쓰는 게 뭐냐면 이 베베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그 끝부분, 각진 부분을 깎아주잖아요.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슬리커로 다듬어서 요 상태로 할 겁니다. 약간 좀 각이 살아있게요. 자, 200방 사포로 다듬어 줬으면 그 다음에는 400방 정도 되는 사포로 한 번 더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면 돼요. 네, 사포로 다듬어 줄 때요. 빨리 가르려고 막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. 가죽이 밀리고. 그러니까 공예품은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. 시간과 정성이. 자, 이렇게 하면 남는 가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예쁘지는 않지만 심플한 카드 지갑 하나 정도는 나오죠. 예, 그래서 가죽 조각이 남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타공을 해줄 건데요.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건지 어느 정도 넓이로 할 건지 그거를 정하시고 약 한 저는 끝선에 맞추려고 한 2.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이 단면을 사포로 다듬어 주지를 않고 만약에 디바이더를 그리게 되면은 다듬었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넓고 어느 부분이 좀 좁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면을 먼저 다듬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디바이더를 그려 주시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. 그 순서가 바뀌면은 뭐 이쪽은 예를 들어서 3mm가 나왔는데 사포로 다듬고 갈아내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2mm가 나와요. 예, 그러면 그게 이제 실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는 2mm